경상북도가 개도 700주년을 맞아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추진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 선관위가 아이스버킷을 닮은 캠페인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상공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차기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가 될지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일부 승격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 고대 역사책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사찰에서 완성해 더욱 의미가 큰데 안타깝게도 인쇄본만 있을 뿐 목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개도 700주년과 신도청 시대를 맞아 삼국유사 목판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고려면 인각사, 이곳에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했지만 애석하게도 목판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목판의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판 복각소 등의 도감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조선 초기와 중기 판본, 이를 집대성한 경상북도 교정본을 각각 한 세트씩 판각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목판을 어떻게 이제 각하고 하는 것들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를 말리고 다시 각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삼국유사와 목판 복각의 역사 문화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체험관을 설치해 삼국유사에 얽힌 각종 야사와 설화 등을 조명해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민족의 혼을 살리고자 하는 역사적인 대과업이라고 보고 이 시작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대통합을 세계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족의 자존을 회복지키는 일로 성화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삼국유사 목판 복각 사업이 유교 책판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판각된 목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기록문화 유산에 대한 문화 융성의 초석을 쌓기 위한 삼국유사 목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구 수만 보지 말고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배수진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최근 의원 20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구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를 늘리고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도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만들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 불균형으로 지역 대표성의 평등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의 면적의 어떤 편차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구역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겠느냐 해서 헌법 소원을. 선거구에 3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거나 면적이 전국 선거구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선거구를 인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원내대표단에 요구한다는 보관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특위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꼭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는 이철우, 장윤석, 이한성, 김종태 의원 등 새누리당 9명과 새정치연합 5명 등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비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오늘 대구시 의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민주자치연구회가 마련한 오늘 세미나에는 대구 경북 지역 비새누리당 기초광역의원 96명이 참석해 자치구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 입장도 밝히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주제 발표와 상호 토론도 벌였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한때 유행했는데요. 경북 선관위가 오늘부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공명선거를 위해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2명이 투표함이 실려있는 지게를 짊어지고 나란히 섰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꼭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은 리스트도 목에 걸었습니다. 경북 선관위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 특히 돈선거 척결을 위해 기획한 보트버킷 캠페인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변형시켜 선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보트와 얼음물통 대신 투표함을 사용했습니다. 선거법을 꼭 준수해가지고 공명정대한 이런 깨끗한 선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깨끗한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도 깨끗한 선거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해오면서 이번에는 이런 큰 행사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깨끗하게 선거가 잘 치러질 것 같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경북 전 조합으로 확산시킬 계획이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부를 둔 세계물위원회가 포럼 개최국인 한국이 북한과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해 오는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비회원국인 북한에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면 남북 간의 하천, 댐 정비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대구 상공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차기 대구상의 회장이 누가 될지가 대구 경제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 추대가 될지 경선으로 갈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대구 상공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2일 112명의 상공의원이 선출되면 일주일 뒤 의원총회에서 제22대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을 뽑습니다. 현재 회장 후보로는 진영환 삼익 THK 회장과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이 기회가 주어지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2파전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직 시기상조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성의껏 동의하겠습니다. 기회가 준다면은 뭐 해야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려 그러면은 산학 해가지고 연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합의 추대가 이번에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차기 수장은 누가 될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제 보도한 경북대 대학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속보입니다. 대학 본부가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직위 해제하자 해당 교수가 녹취록을 제시하며 진상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는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진상조사 결과 시험 범위 지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가 교수 7명 가운데 4명은 본부 측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교수의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문제 얘기가 오갔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험 공고 나기 전에 시험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주어졌다면 공정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의혹을 받는 교수와 학생은 석박사 문제가 다른 데다 일부 자료만 압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은 사적인 만남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농담처럼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 뒤편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가셔가지고 이야기로 해서 책과 범위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예상 문제라던가 이런 걸 전혀 이야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한편 대학 본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처분을 거부한 교수를 직위 해제하는 등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봉화군이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봉화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2만 2천여 마리와 돼지 3만 2천여 마리에 모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 어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소는 수의사를 통해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돼지는 농가에서 직접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봉화군은 어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지중해 섬나라에서 막바지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감독은 변화를 강조하며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다음 달 21일 첫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석원 기자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겨울철이면 유럽 클럽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지중해의 키프로스. 대구FC가 이곳을 찾은 것은 이곳에 좋은 추억이 많은 조광래 대표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FC 서울 감독을 맡고 있을 때 처음으로 사이프러스에서 와서 뭐 좋은 환경에서 또 스타일이 다른 그런 유럽 팀들과 많은 경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빠른 템포의 그런 프레싱과 경기 운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구FC는 이번 전지훈련에서도 다양한 팀과 경기를 치르며 강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프로스의 전지훈련은 다양한 연습 경기와 함께 어느 해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훈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지훈련과 비교하면 많게는 시간과 다양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선수들도 달라진 팀의 모습을 느낍니다. 일단 감독님이 바뀌셨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냥 제가 새로운 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승격 목표와 함께 선발 출전을 놓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의 가장 큰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멘탈의 변화,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애들한테 주문하는 편이고. 땀과 의지가 넘치는 대구FC의 2015 키프로스 캠프. 올 시즌은 과연 1부 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대구FC의 2015 시즌 대장정은 다음 달 21일 부천과의 원정 경기로 시작됩니다. 키프로스에서 MBC 뉴스 석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대구시 청년위원회 위촉식이 열려 대구시가 30명의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보다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촉된 대구시 청년위원들은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해 대구시에 건의하게 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도내 곳곳에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3.1절을 앞두고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비롯해 북구 고성내거리와 달서구 죽전내거리, 그리고 경산 시내에서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이 펼쳐진 건데요.
오늘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태극기 관련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3.1절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50여 개 치킨 업주들로 구성된 대구 치맥산업협회가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치맥 페스티벌 실행위원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치맥산업협회는 오늘 창립 총회에서 권원광 교촌 F&B 회장을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하고 치맥 페스티벌 실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치맥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 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교비 횡령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홍 총장은 대구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법률 자문료 4억 5천만 원을 교비로 지불해 지난 2012년 고발됐고 지난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대구대는 홍 총장이 2심 선고 이후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임명됐고 벌금형과 관계없이 총장직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1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숨진 지 약 20일가량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 씨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대구시 산격동의 한 원룸에서 36살 김모 여인이 숨져 있는 것을 건물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약 2달 전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 사진전이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돼 지난 1942년부터 역대 수상작 230여 점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전쟁과 네이팜탄 폭격, 미국 9.12 테러 현장 등 주요 사건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5월 16일까지 계속될 퓰리처상 사진전은 1998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매 전시마다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려 시청자위원들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지역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구 MBC가 제작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체 PR을 강화하고 모바일로도 대구 MBC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실내 육상 경기대회인 제1회 대구 전국 실내 육상 경기대회가 오늘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려 고교, 대학, 일반 등 남녀 선수 210여 명이 출전해 트랙 6개 종목과 필드 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